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개천선수 용재난다의 김용재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의 사연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용재 형님. 저는 30대 초반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직장 특성상 스케줄 근무이다 보니 주말에 쉬는 날보다는 평일에 쉬는 날이 더 많습니다. 제가 주식을 시작한 건 21년도 3월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재무제표도 볼 줄 모르고 차트도 볼 줄 모르는 상태에서 SK 하이닉스를 10주를 사서 23% 정도 수익을 보고 매수했습니다. 매도했습니다겠죠. 그 이후로 지금 현재까지 계속 다른 종목도 투자하면서 5개에서 6개 종목 정도는 기준도 없이 차트가 많이 올라간 게 보이거나 차트가 좋아 보이는 것 같으면 종목당 100만원씩 투자해서 작년 하락장이었을 때 종목당 적으면 30% 마이너스, 크면 50% 가까이 마이너스 상태로 몇 개월 전까지 물려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계속 마이너스만 불어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 작년 겨울쯤부터 용재 형님한테는 죄송하지만 주식 단태님의 유튜브를 보면서 계속 차트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종목을 선택할 때도 차트 흐름, 추세선, 지지와 저항, 거래량 등 몇 가지 보조지표를 보면서 중장기 투자도 하고 평일날 쉬면 아침 9시 전에 일어나 100만원 갖고 단타 투자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익이 조금씩 나기 시작했었고, 수익 금액은 무조건 다른 통장에 넣어두고 손실 났던 금액이 큰 종목부터 잘라버리고 수익 났던 금액으로 계속 메꾸다 보니 손실 났었던 금액이 반으로 줄어들더라고요. 중장기보다는 단타가 훨씬 수익률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단타 칠 때 항상 3% 손실 나면 잘라버리고 다른 종목 선택하자라고 생각하면서 손절을 못 치면 결국은 며칠 있다 확인하면 마이너스가 20% 이상 나 있더라고요. 마이너스 20%가 마이너스 3%짜리 손절을 6번이나 할 수 있는데도 말이죠. 어떻게 하면 제가 생각했던 손절 기준이 오면 바로 잘라버릴 수 있을까요? 너무 길었던 글 같은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분께서는 단기 매매가 본인에게 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중장기 투자하는 것보다 그래도 단기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보고 많이 물려있던 종목들을 조금씩 정리하다 보니 어찌됐건 결과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는 사연인 것 같은데, 본인은 사연을 올려주신 본인께서는 단타가 더 맞으니까 단타 쪽으로 앞으로 계속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본인에게 맞는 투자법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 그러면 이분의 고민은 뭐냐? 손절이 잘 안 된다. 마이너스 3% 정도 손절을 하고 나와야 되는데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까지 기다렸다가만 손절을 하고, 그러니까 손절에 대한 기준이 머리는 아는데, 머리와 가슴은 아는데 손이 안 움직인다. 손절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남겨주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아닌 타인의 의지로 종목을 손절시키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말은 뭐냐? 기계적인 매매. 그럼 기계적인 매매는 뭐냐? 바로 HTS나 MTS에서 제공하고 있는 손절가 기능을 활용하는 거죠. 손절가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문용어로 이제 스탑로스라고 하는데, 스탑로스를 어디에다 걸어 놓느냐? 예를 들어서 스탑로스를 갖다 걸어 놓게 되면 매수가, 평균 매수가 대비 마이너스 3%가 되면 본인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컴퓨터가 자동으로 갖다가 매도를 때려버리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안 되면 그거라도 이용을 하셔야 되겠죠. 본인이 이용하는 증권사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스탑로스 기능을 활용해 보고 싶은데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시고 스탑로스 기능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한 문제죠. 머리는 아는데 가슴이 자꾸 뻘짓거리를 하게 되면 머리를 바꿔버려야죠. 아예 가슴도 바꿔버리고 컴퓨터에게 맡겨버리면 되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손절이라는 거는 항상 어려워요. 손절이라는 건 결국은 손실을 보고 매도한다는 건데, 이게 잠깐 흔드는 건지 아니면은 페이크인 건지 저도 틀릴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놓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최근에 이수페타시스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그 종목만 보고 있으면 제가 속에서 열불이 터져 오릅니다. 아마 제 유튜브 방송 아침마다 하는 AP투자연구소 김용재 소장 채널에서 진행하는 아침 실시간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용재 형 저 마음 알지? 라고 이해를 해주실 것 같은데, 이수페타시스가 지금 미친듯이 날아갔어요. 참고로 저는 그거를 10,000원대에 잡아놓고는 손절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미친듯이 올라가네요. 쭉쭉쭉쭉. 자, 이 말은 즉슨 뭐냐? 주식은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다. 내가 손절을 하고 나서 종목이 올라가게 되면 그냥 그런갑다 해야 됩니다. 이미 벌어진 일을 가지고 원망하고 자책해봤자 우리가 시간을 과거로 돌릴 수는 없는 일이죠. 반대로 손절을 안 하고 있다가 손절은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가 버티다 보니 더 큰 손실을 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기회비용입니다. 결국 내가 어떠한 종목을 손절을 했을 때 나에게 찾아올 수 있는 기회비용과 안 했을 때 찾아올 수 있는 기회비용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주식은 제가 항상 얘기를 하죠. 수익을 보는 게 더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은 손실을 적게 보는 게 중요한 게임일까요? 주식은 기본적으로 수익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주식은 기본적으로 손실을 누가 더 적게 보느냐? 주식에 대한 모든 매매법과 주식에 대한 모든 기본적인 원리는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서적에서도 어떠한 경제론자도 또는 어떠한 매매를 하는 사람도 그러한 트레이드의 삶을 보게 되면 주식을 수익에다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연구를 합니다.
합니다. 그게 뭐야? 우리가 말하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주식은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이지 수익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학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손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협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가시죠? 10번 매매를 잘해도 한 번 매매 잘못하면 나락으로 간다고. 그 말이 딱 주식시장에서 어울리는 말입니다. 내가 매매해갖고 1000만 원 갖고 1억 갖다 벌어놨어. 근데 1억 가지고 매매 한번 잘못해봐. 도로 까인다니까. 올리는 건 굉장히 어렵지만 까이는 건 정말 쉬운 거야 그게. 그래서 주식이 되게 어려운 거야. 그래서 돈을 벌면 그냥 다 인출해갖고 다른 통장에다 짱 박아놓으란 말이 그 말도 되게 일리가 있는 말이고, 결국에는 내가 이 손절을 안 했을 때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는 확률과 내려갈 수 있는 확률이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손절이란 건 뭐야? 가격이 무너졌기 때문에 내가 손절을 생각하는 거야. 그거는 지지선이 무너져서 손절을 하는 케이스도 있을 거고, 가격대가 무너져서 손절을 하는 경우 수도 있을 거고, 또는 어떠한 악재에 의해서 갑자기 무너졌을 때 손절을 했을 경우도 있을 거고, 이미 손절이란 가격까지 내가 생각하는 가격이 온다 그런다면 본인만의 기준에 의해서 손절까지 왔다는 거는 여러분들의 손절 라인을 정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난 이게 지지선이라 생각을 해서 지지선까지 왔는데 지지선을 못 버티고 빠졌네, 또는 뭐 가격적인 게 빠졌네 등등, 내가 생각하는 원칙에 의해서 정해놓은 손절 라인인데 그걸 깼다 그러면 이미 거기서 주식은 끝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을 깨게 되면 저는 가급적이면 손절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설령 페이크를 주고 올라가는 한이 있더라도 원칙은 절대 바뀌지 않아야 되는 게 제 기본적인 마인드니까.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손절이라는 거는 어떠한 문제가 되었던 간에 칼같이 해야 됩니다. 다만 손절이 너무 많으면 안 되겠죠. 결국 손절이 많다는 건 뭐야? 주식을 못 한다는 거야. 주식을 못하면 어때야 돼? 그만해야지. 그만하든가 아니면 투자금을 확 줄이든가. 내가 생각했던 손절까지 안 오고 주식이 많이 올라가네? 이러한 확률 자체가 높아져야지만 투자금을 높이는 거고 주식에 대한 매매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는 거야. 이 한 번의 성공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야. 한마디 내가 얘기를 해줄까? 지금도 뭐 요즘 뭐 입시 때문에 요즘 말이 많잖아. 입시 교육이 뭐 바뀌냐 어쩌니 말 많잖아. 공부를 못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을까? 우리나라 고등학생 중에? 다들 공부를 잘하고 싶어 하겠지. 그런데 더 웃긴 거는 성공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은 공부를 안 해. 그러니까 공부에 대한 성공이 결국은 뭐야? 학업적인 면에서 본다 그런다면 전교 1등이지. 전교 1등은 좀 못하면 꿈인다 하더라도 내가 저번 시험에 40등을 했어. 근데 이번 시험에 20등을 했어. 또는 30등을 했어. 그럼 그게 뭐야? 성공이잖아. 그 성공을 한 번이라도 맛본 사람은 미친 듯이 해. 근데 내 성적의 변화가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공부를 더 안 하게 돼. 이게 뭔 말이냐면, 그 예전에 내가 좋아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 나는 우리 반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데 도서관에서 제일 늦게 나오는 건 나다. 이 말이 하는 말이 뭐야? 얘는 내가 공부를 해서 그만큼 전교 1등이라는 성공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 공부하는 재미를 아는 거야. 근데 맨날 공부를 잘하고 싶어하는 애들은, 공부를 잘하고 싶어하고 하는 애들은 공부를 해서 성공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해. 재미가 없거든. 그래서 이 한 번의 성공이 되게 중요한 거야. 주식 매매를 해서 단 한 번이라도 나의 매매 원칙을 지켜가지고 내가 매매해서 성공을 하게 되잖아? 그러면 이 성공한 원칙을 가지고 계속해서 파고들어서 더 하게 된다고. 전교 1등이면 맨날 전교 1등 하나. 실수해서 좀 삐뚤어질 수도 있겠지. 매매 잘하는 사람이 맨날 매매 잘하나? 주식은 더 아니지. 잠깐 삐뚤어질 수도 있겠지. 손절할 수도 있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매매를 하게 되면 또 잘해. 왜? 한 번 실수, 두 번 실수. 그 정도는 얼마든 용납이 되니까. 그거에 대한 자신감은 뭐야? 내는 성공을 해봤기 때문에. 주식 매매를 통해서. 그게 되게 중요한 거라는 거지. 서울대에 가봐. 서울대에서 가장 멍청한 말이, 그런 말이 있대. 나 반에서 1등 했었다고. 거기도 전교에서 1등한 애들만 오는 곳이야. 근데 서울대 들어간 애들이 다 성공해? 아니지. 확률 자체가 문제가 없어. 왜냐? 야, 잘하는 애 100명 놔둬갖고 또 해놓으면 똑같이 탈락자 비율은 똑같이 생겨. 야, 못하는 애 100명 놔둬봐. 거기서도 상위, 중위, 하위 나뉠 거 아니야. 마찬가지야. 똑똑한 애들 100명 놔둬도 거기서도 상위, 중위, 하위는 나와. 하위의 비율이 똑같아. 중위의 비율도 거의 비슷해. 상위의 비율도 똑같아. 이해가 무슨 말인지? 성공을 한 사람들은 성공을 맛보기 위해서 미친 듯이 한다고. 그러니까 걔네들은 계속 성공의 맛을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너 말대로 한 번에 심취해서 난 진짜 서울대 가고 싶어서 정말 공부를 고등학교 때 열심히 했어. 서울대 갔어. 나고되면 서울대 간 거에 끝인 거야. 이해가지?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끝!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손절에 대한 개념을 좀 잘 생각해 보시고, 아니다 싶으면 빨리빨리 손절하고, 아니다 싶으면 컴퓨터의 도움을 받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식 투자 여러분들께서 꼭 성공이라는 기분을 한 번이라도 느껴봤으면 너무나 좋겠네요. 그 성공을 이룰 수 있게 저도 할 수 있는 노력은 최대한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사연으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안녕. 주식 상담소는 아래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